갑시다. 여기까지는 이해하신 거 맞죠? 좋아요. 자, 그럼 그림을 그릴 때 이제 어떻게 그리냐가 되게 중요한데요. 이제 전자배치를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한번 보여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중심에 이렇게 원자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가 돌 수 있는 전자 껍질이 이렇게 있을 거야. 보통 전자를 배치할 때에는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을 그어주시고 교점에다가 표시한다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 잘 봐봐. 자, 1번 전자 껍질의 전자가 아까 2개, 8개, 8개, 2개 들어간다고 배웠잖아. 보여줄게. 자, 1번 수소, 2번 헬륨. 됐죠? 꽉 채웠네?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 넘어가는 거야. 근데 이제 어디서부터 채워도 뭐 상관은 없어. 여기서부터 시작하든 여기서부터 시작하든 그건 관계없다. 대신에 최대한 대칭을 이루면서 예쁘게 그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채우면 이제 원자번호 10번까지 된 거죠. 그다음에 한 번 더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이렇게 채우는 거야. 됐니? 보통 문제 보시면은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한 칸씩 비어 있어.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런 식으로 비어 있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288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잖아. 그러면 3번 전자 껍질까지 지금 전자가 들어가 있지? 그럼 무조건 2번 전자 껍질까지는 전자가 꽉 채워져 있는 거죠. 그래서 10개가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5개구나. 총 15개네. 이렇게 들어가는 게 빠르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 한 번 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총 10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이렇게 돼 있다는 거지. 이렇게. 하나가 비어있어. 여기 비어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은 원래는 10개까지 들어가는 곳인데 하나가 빠져있네? 이렇게 빨리 계산하시라는 거지. 근데 초보자들은 어쩔 수가 없어. 초보자들은 이렇게 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세봐야 되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문제 풀이 속도가 빨라져야 되니까 보자마자 직관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이렇게 빈 칸 위주로 본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또 꼭 신기하게도 이렇게 한 개만 채워져 있는 경우도 있어. 아니면 이렇게 2개만 채워져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럼 보나마나 10개에서 11개, 12개 이렇게 되는 거죠. 빨리빨리 보고 푸는 겁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자, 그럼 연습 한번 해볼게요. 제가 아까 그 원자 번호랑 조기랑 주기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 보여줄게. 지금 여기가 총 전자 껍질이 3개라고 한번 해봅시다. 몇 주기 원소죠? 3주기 원소죠. 근데 지금 여기에 제일 바깥에 전자가 몇 개 들어가 있어? 2개. 2개 들어있죠. 맞죠? 그럼 3주기 2조 원소라는 거 알았네? 그럼 좌표 잡았으니까 딱 특정할 수 있어. 그런데 여기에 2개가 들어있다는 거는 안쪽에는 몇 개가 들어있는 것이다? 10개. 그러면은 10개 더하기 2개니까 이렇게 원자에 대한 웬만한 정보들을 다 뽑아낼 수 있어. 이해되지?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노대로 외우시라는 겁니다. 연습 한번 해보자고. 예를 들어서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채워졌다고 합시다. 이렇게. 자, 몇 주기 원소? 2주기 원소. 자,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채워져 있죠. 몇 조 원소? 조개 1에 달린 숫자가 원자. 그렇지. 그래서 2주기 16조 원소인 거예요. 그러면 벌써 여기 6개 채워진 거 알고 있잖아. 여기가 6개 채워져 있다는 건 그 안쪽은 무조건 2개 채워져 있다, 안 채워져 있다? 채워져 있다. 그럼 2 더하기 6이니까 원자번호 몇 번? 8번. 그러면 이거 가지고 산소구나 잡아내라 이 말이야. 됐어? 이거 비어있는 게 딱 깔끔하게 이렇게 비어있어.
그러니까 10 빼기 2 해주면은 금방 구할 수 있었던 거지. 됐죠? 그런 식입니다. 궁금하신 점? 따져 없어요. 좋아요. 이제 5페이지까지 끝났고요. 이제 6페이지 가보겠습니다. 6페이지에서 그 에너지 준위에 대한 설명 좀 해볼게. 에너지 준위. 자. 에너지 준위. 자, 1번. 2번 들어갔구나. 3번. 전자 배치. 자, 한 번 더 그려볼게. 똑같은 거. 복습하자. 승우야, 네. 원자 핵으로부터 가까운 전자 껍질부터 몇 번이라고? 여기 몇 번 전자 껍질? 1, 1번 전자 껍질. 여기는 2, 여기 3, 4, 알파벳 교를 어떻게 부른다고? K 엘레멘트. K, L, M, N. 최대 들어갈 수 있는 전자개수 몇 개? 288. 그래서 2, 8, 8, 2죠. 자, 그럼 보십시오. 내가 여기다가 1번 전자 그리고 여기다가 2번 전자를 표시해 볼게. 그럼 1번 전자가 원자 핵이랑 가깝니? 2번 전자가 원자 핵이랑 가깝니? 1번. 그쵸. 보시면 얘는 거리가 이만큼이고 얘는 거리가 이만큼 떨어져 있지. 맞죠? 이거를 우리가 어려운 말로 에너지 준위라고 하는데 그거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에너지 준위. 여기 나와 있는 준위라고 하는 표현은 그 한자예요. 되게 어려운 표현이죠. 풀어 설명해 줄게. 레벨로 바꿔볼게. 준위를 영어로 쓰면 레벨이거든. 레벨하면 떠오르는 게 뭐 있니? 단계. 단계, 계단 뭐 이런 거 떠오르지 않아? 그래서 에너지 단계, 에너지 계단 이런 말이야. 그럼 좀 느낌이 오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누가 더 에너지가 크냐 이런 거 물어보고 싶은 거거든. 그러면 딱 봤을 때 가까운 게 에너지가 큰 거 같아? 먼 게 에너지가 큰 거 같아? 먼 거. 그치, 먼 건 에너지를 크다고 하겠지. 그래야 단계가 높은 거 아니겠냐. 근데 이게 신기하게도 요놈은 위치 에너지로 해석해보는 게 굉장히 편한 것 같아. 자, 중3 때 배웠던 위치 에너지 한번 복습 좀 해볼게. 지면을 기준으로 해서 공이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할게. 공 A, 공 B 이렇게 해볼게. 됐지? 그러면 그 승우가 보기에 A공이랑 B공이랑 누가 더 멀리 떨어져 있니? A. 그쵸? 이런 경우를 우리가 미치 에너지가 크다라고 하죠. 보시면은 거리가 머니까 여기는 미치 에너지가 큰 것이고 여기는 미치 에너지가 작은 것이죠. 맞죠? 네. 자, 그러면 이걸 조금 더 다르게 해석해 보면은 지면을 기준으로 해서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의 문제인 거잖아. 맞지? 그래서 요거는 사실상 위치 에너지이기도 하지만 거리의 개념으로 이해해주면 좋은 것 같아. 대신에 주의사항 방향은 무시합니다. 오로지 거리만 신경 쓴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1번 전자 껍질에 채워져 있는 전자들은 방향은 다를 수 있지만 원자 핵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잖아. 에너지가 준위가 똑같다고 하는 거야. 근데 여기도 4번 전자 껍질에 채워져 있는 애들도 다 거리가 동일하잖아. 그래서 에너지가 똑같다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멀면 멀수록 크다,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작다. 이해되는 거 맞아요? 그럼 정리할게. 지금부터 이렇게 배우는 거야. 자, 기준이 원자 핵이야. 기준이 원자 핵. 그리고 원자 핵으로부터 가까운 경우가 있잖아. 가깝다. 그리고 멀다. 두 가지 케이스가 있죠. 이쪽이 에너지 준위가 작은 것이고 이쪽이 에너지 준위가 크다고 하는 거야.
됐어?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어려워지는 내용 잘 들어봐봐. 원자 핵은 플러스고 전자는 마이너스잖아. 그럼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있겠죠. 그러면은 전자 입장에서 원자 핵의 인력을 세게 느끼는 걸 좋아할까? 약하게 느끼는 걸 좋아할까? 예. 세게 느끼는 걸 좋아해. 다른 말로 하면은 가깝기를 원해. 구속받기를 원해. 마치 연인관계 마냥. 이해되겠지? 그러면은 가까울 때 전자 입장에서 더 안정감을 느끼지 않겠니? 그치? 그래서 이런 경우 우리가 화학적으로 안정하다 표현을 하는 거야. 화학적으로 안정하다. 그리고 이 멀은 거 있지, 먼 거. 멀면은 멀리 있으니까 집이랑 멀다 또는 뭐 애인이랑 멀다 이런 느낌을 보면 된단 말이야. 그럼 얘는 화학적으로 안정할까 불안정할까? 불안정으로 봅니다. 이해되겠죠? 이런 내용이 에너지 준이고요. 지금 6페이지 내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밑줄 칠 부분 짚어줄게. 잘 봐봐. 원자 핵 주위를 도는 전자가 갖는 특정 에너지 값을 에너지 준이라고 하는데 핵에서 가까운 전자 껍질일수록 에너지 준이가 낮다 라고 되어 있네요. 보이시죠? 그 부분 밑줄 쳐주세요. 근데 보시면은 특정한 에너지 값이라고 쓰여져 있네. 맞지? 자, 좀만 더 들어가 보자. 이런 부분 있잖아. 이런 부분. 이 텅텅 비어있는 공간. 여기는 전자가 존재할 수 있을까 없을까? 또 배치가 될까요? 네, 여기는 빈 공간이고요. 에너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자는 항상 이 전자 껍질, 전자 궤도 위에서만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전자 껍질만큼의 거리가 떨어져야만이 에너지를 가질 수 있는 거니까 에너지가 띄엄띄엄 있는 거지. 듬성이지. 사이사이에는 다 에너지가 없고 전자도 존재할 수 없어. 전자가 움직일 때에는 그래서 껑충 뛰어 움직인단 말이야. 됐니? 좋았어. 이걸 우리가 어려운 말로 에너지가 불연속적이다 라고 합니다. 요거는 메모 좀 해봅시다. 서로자 고어의 원자 모형은 에너지가 불연속적이다. 됐니? 그리고 그걸 나타내는 그림이 그 옆에 있는 그림이야. 자, 보여줄게. 옆에 보시면은 그래프가 작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보이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진짜 봐야 되는 거는 하나, 둘, 셋, 넷 이 부분밖에 없어. 여기가 1번, 메모에도 2번, 3번, 4번 전자 껍질이야. 그런데 여기에 지금 수직으로 이어져 있잖아. 이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어. 그냥 예쁘게 이어졌을 뿐이야. 굳이 표현을 하자면은 여기가 이제 빈 공간이 되는 거니까 여기가 에너지가 없는 구간이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지. 됐어? 자, 여기까지 궁금한 점? 괜찮아요? 자, 또 밑줄 한번 칩시다. 전자는 전자 껍질에만 존재한다. 아니야, 전자 배치 규칙을 별표를 치고 좀 외워주십시오. 그게 좋을 것 같아. 자, 전자 배치 연습 한번 해볼게. 내가 이렇게 찝어주는 것만 해보자. 수소, 산소, 나트륨, 그 다음에 저기 칼슘 한번 해봅시다. 그 밑에 빈칸 있지. 거기다 한번 동그라미로 작게 표시해가지고 예쁘게 한번 대칭이 될 수 있게 배열해보세요. 그 연습시키는 이유가 서술형 문제로 나오거든.
좋은데요? 훌륭합니다. 잘 그리고 계시네. 됐어?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은 부분이 끝났네. 자, 원자과 전자도 밑줄 한번 치겠습니다. 어디를 밑줄 쳐셔야 되냐면은 맨 밑에 원자과 전자수는 조개 1의 자리 숫자인데 단 18쪽 원소의 원자과 전자수는 0이고 그리고 18쪽 원소들은 화학 반응이나 결합을 하지 않기 때문에 0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해됐어요? 좋아요.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 교재에 없네. 잠시만. 그래도 배울 건 배워야지. 자, 지금은 우리 교재에 없는 내용입니다. 좀 쓰시긴 쓰셔야겠다. 쓰기 부담스러우시면은 제가 노트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승호야, 니 되게 너 혹시 그 현대고 친구들은 사귀어 봤니? 예? 현대고 친구들은 사귀어 봤어요? 학교를 저번에 OT 때밖에 안 가봐가지고 뭐라고? 학교를 저번에 OT 때밖에 안 가봐가지고 네. 아직은 모르겠어요. 아, 아직은 그래요? 네. 그럼 뭐 아직 뭐 이렇게 단톡방 같은 거 안 만들었어요? 커뮤니티 같은 거? 잘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아, 그럼 해본 적이 없구나. 네. 승호는 혹시 MBTI가 뭐예요? ENFP. 아, 진짜요? 네. 굉장히 활발하신 친구구나. 그러면 학교 가가지고 친구들 엄청 사귀겠네. 응원합니다. 조금 걱정스럽긴 하네요. 왜요? 현대고가 되게 남녀 공학이잖아요. 네. 분반이긴 한데 남녀 공학이거든요. 근데 이제 학교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그 국영수과사 학원을 거의 다 비슷한 데를 다녀. 친구들이랑 처음에 친해질 때 뭐라고 물어보면은 야, 너 어디 학원 다녀?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이제 물어보면은 이제 뭐 나는 뭐 어디 다녀? 어디 다녀? 할 거 아니야. 그러면 너 거기 다녀? 나도 거기 다녔는데 이러면서 너 무슨 일 다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너 걔 누구누구 알아?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러다가 또 친해져가지고 되게 그 관계가 긴밀하게 연결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친구들도 엄청 많이 사귀고 인스타 팔로우도 개 많이 하고. 혹시 요즘 중학생들 그런 거 하나? 저기 뭐냐 첫천 이런 거 하나? 추천하죠. 네, 그런 거 엄청 많이 하면서 서로 친목질 많이 합니다. 네. 근데 거기에 시간 뺏기기 시작하면은 조금 곤란해져요. 성적이 잘 안 나와. 제가 쓸데없는 침묵 이런 거 싫어해가지고. 아, 그래요? 그건 좋은데요? 네. 근데 생각보다 되게 친목이 강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동안 제가 봐왔던 학생들은 대부분 그랬어요.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자, 5번 갑시다. 자, 알칼리 금속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알칼리 금속 있죠? 이게 우리 이제 앞으로 자네가 쓸 교과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나무를 태우고 남은 재라고 소개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혹시 잿물이라고 들어봤니? 잿물? 잿물? 잿물, 양잿물 이런 말 들어봤니? 어떤 나무 같은 애들을 태워. 그 다음에 얘네들을 다 물에 풀어요. 그럼 이제 검은 재가 둥둥 떠다니겠지. 그걸 다 건져내. 그러면은 이게 엄청난 강염기성 물질로 바뀌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통 염기성 물질이랑 손이랑 그 단백질이랑 만나면은 단백질 녹는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손이랑 만나면 미끌미끌거리거나 그런단 말이야. 근데 요게 서양에서 넘어왔다고 해서 양잿물이라고 불러. 그래서 과거에 이제 시골 같은 데서는 어르신들이 이제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 양잿물 한 사발 들이키시고 그리고 골로 가시는 분이 계시거든. 뭔 말인지 알죠? 일단은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게 염기성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알칼리라는 말이 붙었다라는 걸 말해주고 싶었고요. 자, 두 번째, 자, 아까 배워봤으니까 이제 알 것 같아요. 자, 얘네들이 전부 다 1조 원소이지 않았나? 1조 원소는 뭐였더라? 기억나? HLI 그리고 나트륨, 칼륨 이렇게 있었죠? 이 중에서 저기 알칼리 금속이 아닌 게 뭐였지? 수소. 그렇죠. 요거 지우시고 시험 문제, 낚시 문제로 존나 많이 나와요. 아시겠죠? 그 외에도 뒤에 더 있는데 배우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1조 원소니까 원자과 전자가 몇 개일까? 몇 개? 원자과 전자가 몇 개일까? 1조 원소니까 한 개겠죠. 좋아요. 요거 이해되시죠? 자, 세 번째, 금속이잖아. 금속. 금속이면은 일상생활에서 고체일까 아닐까? 체조. 고체겠죠. 그리고 제가 아까 금속들은 광택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있다고 했어요. 그쵸? 근데 얘네들은 전부 다 은백색 광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지? 다음에 금속이니까 열과 전기가 잘 통할까 안 통할까? 통화죠. 통하겠죠. 그래서 얘는 파란색으로 쓸게. 왜냐면은 교과서나 교재에서는 알칼리 금속이 열, 전기, 전도성이 있다고 나와 있지는 않아요. 네. 하지만 써드리는 이유는 금속이니까 금속의 보편적인 성질은 다 가지고 있다 이런 걸 말해주고 싶었던 거야. 아시겠죠? 됐니?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얘네들의 여기까지는 뭐 일반적인 내용이었고 지금부터가 이제 알칼리 금속의 고유한 특성인데 얘네는 굉장히 무른 금속이에요. 무르다가 뭐지? 말로 표현하기 좀 그런 약간 그런 무른 느낌. 단단한 느낌은 아니란 거잖아. 말랑말랑하다는 느낌이잖아. 진짜로 말랑말랑한 정도는 아니고 어느 정도 무르냐면은 적어도 힘을 줬을 때 손으로 구부러지는 정도, 칼이나 가위를 잘랐을 때 잘리는 정도. 근데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철 같은 금속들은 잘 구부러지나? 잘리니? 안 되죠. 그러니까 알칼리 금속의 고유한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거를 실험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실험적으로 확인을 하는 게 칼이나 가위로 잘립니다. 또는 이제 구부러지죠. 색깔 표시해주는 이유는 시험 문제에 자주 나와서 보통 문제 스타일이 이렇게 나오거든. 문제 스타일이 기나긴 지문이 나와요. 실험 과정 뭐 가, 나, 다 해서 줄거리 쓱쓱쓱 나옵니다. 그 여기에서 이런 부분에다가 기억 또는 뭐 기억 여기 뭐 니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럼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예를 들어서 뭐 칼로 잘랐더니 잘리더라, 손으로 구부렸더니 구부러지더라
이런 거 나오면은 이제 기억 니은 디귿 지문에 물은 금속이다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겠지? 알칼리 금속 문제는 거의 한 해에 한 번 정도는 꼬박꼬박 나옵니다. 다음 이제 6번 밀도라고 부르는 건데 밀도 한번 복습 좀 해보자. 우리 밀도를 뭐분에 뭐라고 하죠? 기억나세요? 공간분의 공간분해.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는 맞네요. 네. 이걸 보통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죠.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자, 이런 느낌이야. 보기만 해봐. 중요한 거 아니니까. 자, 어떤 정해져 있는 우리가 임의로 정해놓은 부피가 있다고 하자고요. 이 부피 안에 질량을 가서 채울 건데 질량을 적게 채우면은 밀도가 작다. 질량을 꽉꽉 채워 있으면은 밀도가 크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거든요. 극단적인 예시를 들어드릴게. 자,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거니까 100kg짜리 통나무를 물에 띄웁니다. 그럼 통나무는 가라앉아요? 물에 떠서 이게 흘러가요? 떠서 올라가. 그쵸? 그러면 근데 10g짜리 철, 나사, 못 이런 거를 물에 넣었어. 그럼 물에 가라앉아 안 가라앉아? 가라앉죠. 그럼 누가 더 가벼운 거예요? 시체 통나무? 되게 애매하지 않아요? 자, 질량을 봤을 때는 100kg짜리가 더 무겁고 10g이 가벼웠잖아요. 근데 막상 뜨는 건 이쪽이 뜬단 말이야. 그러니까 뭔가 좀 질량만 보기에도 애매하고 부피만 보기에도 애매하잖아. 이렇게 질량과 부피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보는 걸 이제 밀도라고 하는 건데 얼마나 꽉 채워져 있느냐가 중요했잖아. 통나무는 질량은 엄청 큰데 현미경으로 확대해 보면은 그 분자 구조들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듬성듬성 있는 거지. 그에 비해서 철이나 나사, 못 같은 애들은 꽉꽉 채워져 있으니까 물에 가라앉습니다. 이해되셨어? 그래서 밀도가 크다 작다의 보편적인 기준은 보통 물에 뜨냐 안 뜨냐를 구별을 하죠. 얘네들은 밀도가 엄청 작아요. 그래서 물에 뜹니다. 네. 아시겠죠? 네. 다음 이번에는 요 말이 되게 어려운 것 같아. 반응성이라는 말인데요. 좀 풀어 설명해 드릴게요. 화학 반응을 잘 하냐? 이겁니다. 화학 반응을 얼마나 잘 하느냐를 반응성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엄청 커요. 진짜 엄청 큽니다. 그래서 보통 두 가지 실험이 좀 시험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물에 넣는 실험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공기 중에 있는 산소 기체와 반응시키는 게 있어. 자, 빛 보여줄게. 비커 같은 데다가 물을 받아두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알칼리 금속을 아무거나 넣어요. 이렇게. 그럼 알칼리 금속이 물에 뜨겠죠. 여기 물에 떠 있습니다. 얘네가 화학 반응을 엄청 격렬하게 합니다. 이런 소리가 나. 그래서 여기서 연기가 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표면을 뱅글뱅글 막 돕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게 점점 화학 반응을 하니까 얘네가 물에 녹거든. 물에 녹아서 이렇게 크기가 막 작아집니다. 나중에는. 근데 이게 열이 발생하는 화학 반응이에요. 열이 발생해. 그러다가 나중에는 불이 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쌓여 있었던 기체가 있는데 이 기체의 종류가 수소기체예요. 수소기체랑 불이랑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 터지죠. 그런 실험입니다. 되게 재밌어요. 개꿀잼. 학교에서는 위험하다고 못하는데 조금 욕심내면 할 수 있거든요. 자, 써줄게. 물과 격렬히 반응하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수소 기체가 나옵니다. 어디에 있었어? 반응성 쓰고 있어요. 아 벌써 6번까지 썼어요? 네. 언제 썼대? 개빠르네. 됐죠? 자, 그 다음 산소와 반응하는 거거든요. 네. 원래 색깔이 무슨 색깔이라고? 200. 은백색이죠. 근데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나면은 색깔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광택을 잃는다라고 표현을 해요. 됐어? 또는 문제에서 검은색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자, 그럼 질문. 일상생활에서 물이랑 산소는 너무너무 많잖아요. 근데 얘네들을 그럼 피할 수가 없지 않니? 그럼 차단시키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 쉽게 차단시키는 방법이 있을까? 그래서 얘네들을 차단을 시켜야 되는데 차단을 시키는 방법이 기름에 넣어주는 겁니다. 기름에. 그러면 물이랑 산소가 동시에 차단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파라핀에다가 보관을 합니다. 파라핀이라고 부르거든요. 또는 기름이라고도 하고. 혹시 그 운동 좋아하시면 그 저기 농구도 좋아하세요? 농구도 아니 그 구기 종목 다 좋아하긴 하는데 근데 그 중에서 축구를 좋아하는 거지 농구도 좋아하는데. 그럼 혹시 농구하다가 손 뼈 본 적 있으세요?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치료 받아본 적 있니? 근데 이렇게 물리치료. 받아봤죠. 혹시 어디 가서 치료 받아봤어요? 네? 어디 가셔서 치료 받아봤어요? 저 한의원? 정형외과 가. 아 그럼 혹시 파라핀 치료 안 받아봤어? 네. 안 받아봤어? 이거 어떻게 하는 치료돼요? 그 뜨거운 액체가 있는데 거기다 손을 담가서 치료하는 거야. 아 그런 것도. 아 보통 한의원에 가시면은 파라핀 치료라는 걸 많이 하는데 정형외과도 꽤 있는 것 같아. 손이나 발 같은 데가 삐면은 보통 우리가 정형외과에서 이렇게 전기 치료 한번 해주고 열찜질 한번 해주잖아. 열찜질 해주는 거야. 이렇게 담궈. 굉장히 뜨겁거든요. 근데 이게 파라핀이 양초 성분이야, 양초 성분. 그래서 뺐다가 10초가 지나면은 이게 식어서 양초처럼 변해버려. 반복적으로 하는 거지. 그러다 보면 나중에 여기가 다 밀랍인형처럼 바뀌거든. 근데 또 이게 부셔가지고 또 담고, 부셔가지고 담고 이런 거야. 이거 한 10분 정도 하는 거거든. 그때 사용하는 게 파라핀입니다. 양초 성분. 투명한 액체라고 보시면 돼요. 따뜻하게 데워놓은 거. 이해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휴지에 싸서 보관한다. 휴지에 뭐 싸서 버린다 이런 말은 절대 안 되는 거지. 됐어? 그러면 언제 이제 반응성이 세지느냐라는 건데 원자번호가 클수록 반응성이 세집니다. 이거 쓸 필요 없겠다. 그럼 애들이 나한테 꼭 반응성이 왜 커지냐고 물어보더라. 이렇게 갈수록 반응성이 커지는 거죠. 이쪽으로 갈수록. 자, 보여줄게. 다 쓰고. 됐니? 자, 제가 리튬이랑 나트륨을 그려볼게요. 복습 한번 해보자. 리튬은 원자번호 몇 번? 3. 네, 3번. 자, 요 놈은 몇 주기 원소일까요? 2. 2주기 원소죠? 네. 그럼 전자 껍질이 몇 개일까? 2개. 2개야. 그러면 전자의 개수는 총 몇 개니? 3개. 3개죠.
그러면 1번 전자껍질에 전자가 2개 들어있고 마지막에 전자가 하나 들어있겠네. 그치? 다음에 11번 나트륨. 자, 얘는 중심에 원자핵이 있고 전자껍질이 하나, 둘, 3개 있는 거잖아. 그럼 1번 전자껍질이랑 1, 2번의 전자껍질 전자 몇 개 들어가? 2개, 8개. 마지막 한 개가 어디 들어가겠어? 여기 여기 있겠죠. 자, 그럼 봅시다. 원자과 전자만 보세요. 지금 원자핵과 원자과 전자 사이 거리가 어때? 여기는 어때? 가까워 멀어? 멀죠. 여기는 가깝고 여기 멀죠. 네. 누가 더 인력이 셉니까? 저 오른쪽. 이쪽이 훨씬 더 인력이 세죠. 아. 그리고 이쪽이 더 인력이 약하죠. 그러면 전자 입장에서 이제 1 플러스 1이 될 건데, 이온이 될 건데 누가 더 전자가 튕겨나가기 쉽습니까? 저 왼쪽. 인력이 약한 쪽이 더 튕겨나가기 쉽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얘가 나가는 것보다 얘가 나가는 게 훨씬 쉽다는 거네. 그치? 그래서 전자가 보통 들어오고 나갈 때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전자가 되게 쉽게 나가잖아. 그러니까 반응이 잘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정말 이해되는 거 맞지? 네. 좋습니다. 좋아요. 힘드니까 좀 쉴까요? 네. 좀 쉬고 싶지 이제. 네. 음. 저 편의점 좀 갔다 올게요. 아, 네네네. 바로 밑에 있어요. 네.
되게 운동 선수처럼 생겼어요. 네? 되게 운동 선수처럼 생겼어요. 겁나 멋있게 생겼는데. 감사합니다.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하나 드실래요? 아 너무 좋죠. 감사합니다. 좀 배고프긴 하네요, 확실히. 다음 주부터는 축구하고 올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좀 체력적으로 많이 부치겠네. 힘들겠어. 오전 내내 하는 거예요? 12시부터 2시? 12시부터 2시. 12시 한 게임 뛰는 건가? 그러니까 1시간은 훈련하고 네. 그리고 1시간은 게임. 하프로? 그러니까 시간을 반으로 줄여가지고 그 전반 후반으로 뛰는 거예요? 네, 25분 25분? 명수는 11명씩 맞추고 네. 재밌어요. 1시간 그 훈련하는 시간이 좀 의미가 있네요, 좀. 훈련이 도움이 돼요. 훈련도 재밌어가지고. 실력 상승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축구 대항전 같은 거 하면 분명 또 나가겠네. 저 나왔어요 그 이번에. 아 그래요? 강남 서초 대통령배인가 축구대회 나왔는데. 근데 이게 좀 억울한 게 이게 3학년들끼리만 경기를 하면요 이길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전반에 1, 2학년이 뛰고 후반에 3학년이 뛰어요. 그러면 1, 2학년이 게임 다 엎어놓은 상태에서 3학년이 수습하러 가겠네. 네, 그래가지고 64강부터였거든요. 와. 네. 저희가 그 다 나머지 경기 1, 2학년이 거의 다 졌어요. 저희가 저희 3학년들 게임을 3대0 만들면서 8강까지 올라갔는데 그 원천중학교라고 아세요? 원천중학교랑 저희 역삼중이거든요. 했는데 아니 1, 2학년이 3대0을 먹은 거 3골을 먹은 거예요. 근데 저희가
저희가 세 골을 다시 넣어가지고 3대3이 됐는데 근데 그 한 골 먹혀가지고 졌어요. 겨우 올라는데 네. 8강까지 정말 잘했네. 그냥 거기는 그 역삼중 애들은 그냥 일반인 애들이고 따로 뭐 이렇게 클럽을 다니는 게 아닌데 네. 거기서 8강 갔으면 잘한 거 아닌가? 잘한 편이죠. 축구부가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따로 정식 축구부는 없고 그 동아리 느낌? 음, 약간 축구 방과후? 정기적으로 훈련을 해요? 금요일마다 한 게임 뛰는 정도? 방과후로 뛰는. 그 정도면 되게 잘한 것 같은데. 이렇게 저희 학교에 그 축구 잘하는 애들이 그 역삼동 그쪽에서는 저희 학교랑 도곡중학교가 좀 몰려가지고 축구 잘하는 애들이 그래가지고 그냥 도곡중학교도 잘하거든요. 근데 걔네 그냥 첫 경기에 1, 2학년이 다 먹어가지고 져서 탈락했어요. 아, 축구 진짜 진심이구나, 축구에. 제가 알기로 현대고도 그 학년 축구 대회가 있는 걸 아는데. 아 맞아요. 그동안은 코로나 가지고 잘 못했는데 네. 올해는 좀 코로나 완화되고 마스크도 쓰지 말라고 하니까 네. 할 것 같은데. 작년에도 했던 것 같은데 그 유튜브 영상 보니까. 이게 제가 현대고 학생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네. 그냥 까는 건 아니고 그냥 눈에 보이는 그대로 얘기하는 건데요. 남학생들이 되게 거칠어. 그러니까 되게 와일드해. 그러니까 애들이 이게 사춘기 때 에너지를 분출하고 싶은데 분출을 못했나 봐. 축구에 너무 진심이야. 쉬는 시간에 축구하고 점심시간에 축구하고 방과 후에 축구하고 아 맞죠. 그리고 밤마다 프리미어리그 보고 네.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해. 요즘 프리미어리그 재밌어가지고 이번 시즌이 되게 재밌어요. 되게 뭐 근데 이적도 많고. 그럼 프리미어리그는 몇 월부터 몇 월까지예요? 이게 여름 분기랑 겨울 분기가 나뉘는데 보통 4월부터 11월까지 하지 않나요? 아 그러면 4월부터 여름 분기. 그거 끝나고 나서 좀 쉬었다가 바로 겨울 좀 분기? 쉬다가 네. 거의 안 쉬고 들어가나 봐. 네 거의 안 쉬죠. 그럼 일주일에 거의 한 경기씩 뛰지 않나? 일주일에 한두 경기 정도. 그쵸 이게 리그니까 토너먼트가 아니니까 모든 팀이랑 다 싸워가지고 제일 잘하는 팀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챔피언스 리그 가고. 그 챔스가 그 각 리그에서 1등하는 팀이 오는 건가? 그 유럽 4대 리그가 있잖아요. 그 중에 뭐 4팀까지 뽑지 않나? 그래서 16강부터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챔스 리그가 그게 저기 뭐냐 저기 어디야 세리에라고 하나? 이탈리아 쪽. 네, 세리. 거기도 다 오는 거예요. 네, 거기도 다 오죠. 이번에 김민재 나폴리 거의 우승 확정이잖아요. 그래야 나폴리도 이번 챔스 나와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프리미어리그, 분데스리가, 뭐 세리아, A, B 다 모여서 하는 거구나. 그렇구나. 저는 이번에 월드컵을 너무 바빠가지고 거의 결론만 봤어요. 포르투갈은 그 새벽에 치킨집 가서 봤거든요.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보고 싶었는데 못 봤어. 하나도 못 봤어. 근데 확실히 그 손흥민 같은 친구들이 있으니까 게임이 재밌기는 하더라. 황희찬도 엄청 맞아, 되게 잘하더라고. 그 저는 나이가 30대인데 저는 항상 이렇게 월드컵 같은 거 많이 봤을 거 아니야. 항상 존나 안 걸렸었거든요. 존나 안 걸렸어요. 저는 항상 볼 때마다. 그래서 안 보거든 잘. 내가 유일하게 재밌었을 때는 2002 월드컵 방으로 먹고. 그때 안 태어났었죠. 아 그때는 저 2007년생. 아 그래요? 아 대박인데? 아 근데 그때는 진짜 재밌었는데 그 이후로는 볼 게 없어. 노답이야 노답. 한국 축구협회가 좀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는 되게 공도 빨리빨리 돌리고 재밌게 하는데 K리그는 좋은 날 맨날 공 돌리기만 하니까 개 스트레스 받더라고. 재미가 없어. 그래서 저도 K리그는 안 봐요. 아 그래요? 근데 진짜 축구에 진심인 친구들이 많긴 많더라. 새벽에 정말
학교에서 자는 한이 있더라도 보고 오더라. 대단한 친구들이야. 다 한 거 맞나? 좋아. 그래서 한번 문제는 몇 개 좀 풀어볼게요. 네, 안 풀어보면 어려워하실 것 같아가지고. 자, 제가 짚어줄게요. 한번 풀어보세요. 3번. 7번. 8번. 19번. 이렇게 한번 풀어보십시오. 그동안 배운 내용들이 다 들어있을 겁니다. 다음 주부터 테스트를 볼 건데 네. 테스트는 10문제 내외고요. 단순히 기억, 니은, 디귿 문제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OX에다가 빈칸 뚫기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되게 집요하게 외워보고 오셔야 돼요. 이게 다 했어요. 자, 저랑 답식 한번 해봅시다. 3번이죠? 자, 금속 원소에 대한 특징은 니은만 정답이네요. 7번. 자, 가로줄을 주기, 세로줄을 족이라고 한다. 맞고요. 같은 족의 원소는 원자과 전자수 같다. 맞고요. 그리고 3번. 원자 번호 순으로 나열되어 있죠. 자, 앞으로 공부하실 때 제가 이제 강조시켜드리고 싶은 건 통합과학은 최종적으로 거의 다 공부해보면 쉬운 내용이에요. 네, 그런데 애들이 디테일이 많이 떨어지거든. 그래서 제가 권장하는 건 아직은 저랑 처음 공부하시는 거니까 저는 기준이 높은 사람이거든요 원래. 네, 이렇게 문장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집에서 문제를 풀 때 이게 틀렸다, 맞다, 이렇게 틀렸다 할 거 아니니 그 여기에서 틀린 부분만 이렇게 찍찍 그어 보실래요? 틀린 부분을 찍찍 그어 보시고 이렇게 정답으로 한번 고쳐보세요. 이런 식으로. 제가 이거를 오답 노트로 인정할게요. 근데 제가 약간 좀 착각을 한 게 네. 원작과 저자를 그냥 전자로만 봐가지고 틀렸다고 했어요. 네, 그 또 하나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통합과학은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국어적인 것 때문에 틀려요. 본인의 과학적 실력이 모자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국어, 글씨 잘못 읽고에 대해서 틀리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 처음이시니까 당연한 거고 이제 점점점 실력을 올려가시면서 되게 그 과학적 용어에 익숙해지셔야 되거든요. 그걸 좀 염두에 두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리을 원자 번호가 20번까지의 원자과 전자수는 7까지 존재, 0에서 7까지 존재한다고 해야 돼요. 이거 별표 치십시오. 되게 많이 낚입니다. 1에서 8이 아니라 0에서 7입니다. 그러면은 맞은 게 기억이랑 기억. 기억 니은이네요. 네. 자, 다음에 8번 옳은 것만을 고르시오.
자, 문제에 친절하게 원자핵에 플러스 17이라고 써있죠. 이런 게 되게 쉬운 문제고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플러스 17이 표시가 안 돼 있어요. 네, 그걸 알아두세요. 이거 잠깐 저거 이거 고쳐도 돼요? 네, 고쳐보세요. 이거 기억만 맞는 거. 맞아요. 기억만 맞아요. 니은은 할로젠 원소이다로 바꿔야 되고요. 원자가 전자수는 7이다로 바꿔야 됩니다. 됐죠? 자, 19번 옳은 것만을 고르시오. 기억 쌀알 크기 정도로 잘랐다고 돼 있네. 자른 단면은 광택을 잃는다. 기억 맞는 말입니다. 잘리면은 산소와 만나서 광택을 잃어요. 다음에 니은 산소 기체가 아니라 수소 기체 나와야 되고요. 아, 디귿을 안 해줬구나. 써줘야겠다. 근데 네, 이게 디귿 네 디귿 예, 디귿 맞는 말이거든요. 써줄게. 깜빡했네. 깜빡. 자, 8번. 자, 여기서 생성된 수용액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지금 물과 경절이 발생했다고 돼 있잖아. 그럼 거기서 생성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폭발한 이후에, 그렇죠? 그 용액이 이제 염기성이란 말이에요. 이거 외워주셔야 돼요.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럼 염기성임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은 이제 이거를 페놀프탈레인으로 확인을 하는 거지. 페놀프탈레인이라고 들어봤니? 페놀프탈레인 들어보긴 했어요. 페놀프탈레인은 지시약이거든요. 지시약.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인제혁이다, 너가 이수모이다라고 지시하는 거지. 그러니까 수용액의 어떤 특성을 지시한다 이 말이야. 근데 이 지시약이 붉은색이 되는 게 포인트입니다. 보통은 무색이거든요. 색깔이 아예 없어요. 그런데 염기성일 때만 유일하게 붉은색이 나옵니다. 자, 그럼 질문. 얘네들을 통해서 만든 수용액들은 전부 다 염기성일까 아닐까? 뭐예요? 리튬, 나트륨, 칼륨으로 물에 넣었어. 그래서 생성된 수용액이 있을 거 아니야. 전부 다 염기성일까 아닐까? 다 여기 있어. 전부 다 붉은색이겠죠. 자, 그런데 지금 반응성의 차이가 있다고 했죠. 리튬은 약하게 반응하고 나트륨, 칼륨을 갈수록 더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색깔이 바뀌는 속도가 엄청 빨라져요. 이해되겠죠? 그런 거 조심하시면서 문제 풀면 되고요. 그래서 빈칸 뚫기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교재에. 내가 그 문제 안 넣어놨네. 나중에 보도록 합시다. 마지막으로 19번 했나? 네. 끝난 거죠? 넘어갑시다. 할로젠 원소는 안 배울게. 할로젠 원소는 좀 나중에 배우니까 지금 안 배워도 되거든. 그래서 제가 저기 몇 번은 풀지 말라고 짚어줄게. 자, 이제 중요한 것도 어려운 거 배워봅시다. 1시간 조금 남았는 것 같은데. 혹시 커피 좋아하세요? 방금 커피 마시고 왔어요. 아, 그래요? 혹시 저기 운동하시고 와서 피곤할 수도 있으니까 커피 한 잔 챙겨오시면 좋을 것 같네. 네. 근데 원래 이렇게 그 소수 수업이 잘 맞는 편이에요? 소수가 약간 기준이 어떻게 되죠? 10명 미만? 10명 제가 그냥 거의 지금까지 10명 미만으로 계속 했어요. 아, 그래요? 그럼 대형 강의가 좀 안 맞을 수도 있겠네. 네, 약간 그렇구나. 여기 인근의 학원들은 전부 다 대형 학원이어가지고. 네. 옛날에 성북구를 살았었거든요. 성북구요? 네. 성북구 어디? 그 기름동. 저 거기 알아요.
어쨌든 거기에 살았어가지고 네. 거기는 되게 학원이 작고 그렇잖아요. 그쵸.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만 수업을 해봐가지고 대형 수업 뭔가 좀 많이 익숙해요. 아 기름동에 살아서 기름 쪽에 살았구나. 저 중1 때 이사 왔거든요. 아 거기 살짝 낙후돼 있는 느낌 들잖아. 제가 그 근처에 살았거든요 옛날에 어릴 때. 혹시 장희동이라고 알아? 아, 네 알아요. 저는 거기 살았었어요 어릴 때. 근데 장희동이 기름동보다 더그 낙후된 지역이거든.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그래서 옛날에 그래서 나는 지금도 친구들이랑 만나서 하는 얘기가 야씨 장희동 흑수저 출신들이 모여가지고 여기까지 왔으면 참 잘한 거라고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 그 장평초등학교 있는 쪽인가? 기름의 장평초야? 그쪽에 살았다는 거죠. 아니 그 장이동 근처에 장평초등학교 있잖아요. 장위초 있고 아마 장곡초 있을걸요? 네, 장평초? 한번 검색해봐야겠네. 뜬 지가 좀 됐어요. 근데 확실히 내가 느끼는 거는 이게 낙후된 지역에 있다가 더 좋은 지역으로 가면은 거기서 느끼는 어떤 전반적인 문화나 분위기나 흐름이 나의 어떤 인생이나 생각의 흐름을 되게 이렇게 높여주는 느낌을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 와가지고 네.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는요 네. 공부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네. 근데 중1 때 이사를 왔잖아요. 네. 중2 올라가고 나서 애들 만나고 나서 노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재밌다고요? 네. 그래가지고 네. 2학년 때부터 공부 접고 3학년 초반까지 그냥 신나게 놀았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지금 힘들게 공부하고 있어요. 아 근데 아직 만회 포인트가 있어요. 대신에 조건이 있어. 일주일 통합 40시간 공부하면은 달라집니다. 감이 안 오죠? 일주일에 통합 40시간. 일주일에 7일이잖아. 통합 40시간이면 평균 5시간 이상이잖아. 근데 평일은 원래 학원 다니고 하다 보면 시간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많이 공부하면 3시간, 4시간 정도. 이게 3시간, 4시간 공부하려면 거의 새벽 1~2시까지 공부해야 돼요. 네. 그리고 주말에 몰아서 한 6시간, 7시간씩 딱 채우면은 보통 한 30시간에서 35시간 정도 나오거든요. 이게 가장 현실적인 시간이야. 이 정도 안에서 승부를 볼 수 있음. 이 정도 안에서 공부하는 애들이 보통 2등급, 3등급 나오고요. 1등급인 애들은 악착같이 40시간을 넘더라고요. 네. 이 새끼들은 잠을 안 자. 또라이들이야. 그렇게 악착같이 했을 때 바뀌긴 하더라고요. 나중에 좀 이렇게 더 도와드릴 테니까 그건 천천히 봅시다. 자, 시작해볼게요. 자, 화학결합. 방금까지는 이제 원자 하나에 대해서 배운 거고, 그리고 원소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 배운 거고요. 지금은 이제 원자와 원자가 가까워지는 과정에서 결합이 형성된다. 요거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원자들 사이의 결합입니까? 분자들 사이의 결합입니까? 원자들 사이의 결합이죠. 네. 그리고 이제 얘네들을 형성하기 위해서 1단계로 배우셔야 되는 게 옥텟 규칙입니다. 그 사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위에 사진 보이니? 투명한 액체 속에 보관되어 있는 거 보이죠? 원래 할로젠은 못 필요하는데 뭐 이런 색깔을 가지고 있다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이게 소금 만들어질 때 모습입니다. 옥타 하면 떠오르는 거 없나? 옥타. 옥타곤. 옥타가 들어가면 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니? 보통 8 의미하지 않냐? 옥타곤이 팔각형이야. 옥토퍼스, 문어 다리 8개, 옥타브 80개,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다 8을 의미하거든요. 왜도 8과 관계돼 있겠죠. 네. 이게 뭐냐면은 제일 바깥 전자 껍질. 아까 배웠지?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전자를 8개를 채우려고 하는 경향성을 옥텟 규칙이라고 합니다. 네. 왜냐면은 아까 우리 비활성 기체가 배웠었죠. 화학적으로 안정한 기체들. 그 친구들이 제일 바깥에 전자가 8개 채워져 있거든. 그래서 안정하다고 하는 거고요. 우리 교과서에서는 다른 말로 비활성 기체의
전자배치를 가지려고 하는 경향성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그럼 비활성 기체는 아까 세 가지였잖아. 헬륨, 네온, 아르곤이었잖아. 기억나시죠? 자, 헬륨은 제일 바깥에 전자가 몇 개 있지? 2개. 2개. 네온은 8개. 8개죠? 아르곤은 8개. 그렇죠. 여기서 포인트 잡을 수 있겠어? 원래는 8개가 채워져야지 안정해지거든. 근데 얘는 8개가 아니잖아. 그래서 어떤 학교에서는 예외사항이라고 알려주고 어떤 학교에서는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다라고 해주는데 지금까지의 현대고에서는 예외사항이라고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것만으로는 옥텟 규칙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장이 이제 부연으로 들어가는데 부수적으로 들어가는데 둘이 상호 보완적이죠. 이런 표현이 있으니까 얘가 커버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포인트 짚을 수 있겠지? 그러면 왜 이렇게 제일 바깥에 8개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냐 또는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가지려고 하는 것이냐 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됐을 때 아까 말했던 것처럼 화학적으로 안정해진다 라는 거지. 됐어요?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궁금하신 거 없죠? 자, 이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보통 주의사항을 파란색으로 많이 쓰는 편이에요. 수소는 제외시킵니다. 자, 혹시 수소가 이온되면 몇 플러스 이온 되는지 알아? 그냥 플러스. 플러스 이온 되죠. 그럼 이런 거 아닌가? 수소는 이렇게 원자핵 한 개에다가 주변에 전자가 있었는데 이 전자를 잃어버리면은 원자핵만 남잖아. 그래서 H 플러스라고 하는 거 아니니? 그렇지? 맞지? 이해됐어? 근데 요 안에 양성자가 한 개밖에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H 플러스가 되면은 양성자 한 개만 남는 거야. 근데도 안정하다고 하잖아. 이 규칙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써줄게요. 일단 미리 써주는 겁니다. 이온 상태일 때는 H 플러스로 존재하잖아. 네. 그렇지? 그래서 예외사항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좀 이따가 배울 건데 다음 시간쯤 배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공유결합이라는 걸 배울 거거든요. 공유결합을 형성할 때에는 신기하게도 또 헬륨의 전자 배치를 갖습니다. 좀 특이하다. 위의 규칙과 맞지 않는다. 됐나요? 좋아요. 그럼 한번 그려볼게. 이 문제 나오니까. 자, 우선 헬륨부터. 헬륨은 원자번호 몇 번? 1. 2번. 그럼 전자 껍질 몇 개 있을까? 1개. 한 개 있겠죠? 그림이 이렇게 마음에 안 드냐? 한 개 있겠죠, 그렇죠? 그럼 네온은 원자번호 몇 번? 네온은 10번. 10번. 전자 껍질 몇 개 있을까? 2개. 2개. 이제 좀 된다. 좋아. 그러면은 아르곤은? 그리고 18. 아르곤은 18이겠죠, 그렇죠? 하나, 둘, 세 개 맞나요? 이해되죠? 그럼 제일 바깥 전자 몇 개 들어있어? 2개. 2개. 여기는 2개, 8개. 여기는 2개, 8개, 8개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러한 배치가 나오면 되는 거야. 제일 바깥에만 신경 쓰면 되는 거야. 안쪽은 신경 쓸 필요 없어. 제일 바깥에만 있을 때 안정해진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또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은 이놈들의 이용 용도가 나와. 이용 용도. 지금 말 나오긴 하자. 둘 다 어디에 쓰이냐면은 광고용 충전 기체에 활용됩니다. 네온 사인 아시죠? 얘는 언제 쓰냐면은 혹시 TV나 영화나 사진에서 이런 거 본 적 있냐? 하늘에 이런 비행선이 날아다니는데 뒤에 이렇게 플랜카드 같은 거 붙여놓은 거. 여기에 들어가는 기체가 헬륨 기체예요.
근데 여기 지금 막 블라블라 써놨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광고용이라고 하는 거지. 됐어? 롯데월드 좋아해? 좋아하죠. 롯데월드 이거 많이 쓰잖아. 헬륨가스. 그리고 요 놈은 주로 어디에 쓰이냐면은 형광등에 많이 쓰여요. 충전 기체가 무슨 말인지 아니? 필요한 기체. 채워 넣었다는 소리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집에 이렇게 긴 형광등 있잖아. 그 안에는 아르곤 기체가 채워져 있다. 네온과 헬륨 기체가 채워져 있다. 네온 사인도 이렇게 채워져 있다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뭐 무리 없으시죠? 네. 자 이제 두 번째, 이게 진짜 문제 풀 때 큰 도움이 되지. 자, 잘 봐봐. 금속 원소든 비금속 원소든 이렇게 옥텟 규칙을 만족을 해서 안정해지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누군가는 계속 8개를 얻고 싶어 하니까 어떨 때는 전자를 버려야 되고 어떨 때는 전자를 잃어야 돼. 그래서 그 경향성을 지금 보는 거야. 잘 봐봐. 리튬으로 한번 해볼게. 리튬은 아까 이렇게 전자 껍질이 2개 있었잖아. 여기에 전자가 이렇게 2개 들어있었고 여기에 하나 들어있었죠. 네. 맞죠? 그럼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288 중에 하나를 가져가면 되거든. 그럼 제일 바깥에 8개를 채우기 위해서 1개를 버리고 그 안쪽에 있는 2개가 드러나는 게 편할지, 아니면 제일 바깥에 7개를 더 채우는 게 편할지, 뭐가 더 쉬울 것 같아? 하나 그냥 버리고 2개 하는 게. 그쵸? 그게 낫지 않겠어요? 네. 버린단 말이야. 그쵸? 그러면 얘가 이제 원래는 리튬이었는데 이렇게 리튬 플러스 이온으로 바뀌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좋았어. 얘는 전자를 버렸네. 다음 이번에는 비금속 해봅시다. 비금속은 얘 8번이죠. 중심에 원자 핵이 있고요. 얘 몇 주기 원소일까? 네, 2. 2주기. 전자 값을 2개 있겠네. 네. 자, 원자 번호 몇 번일지 할까? 8번. 그럼 전자가 몇 개 들어있어야 돼? 2개, 6개. 잘 따라오네. 자, 6개를 버리는 게 편할까? 2개를 받는 게 편할까? 2개를 받는. 그렇죠. 2개의 전자를 받는 게 편하겠죠. 그럼 얘는 전자를 받으면은 이 과정에서 몇 마이너스 이온이 될까? 2 마이너스. 그렇지. 이해되겠어? 네. 자, 하나를 버리면 1 플러스, 2개를 버리면 2 플러스, 3개를 버리면 3 플러스, 하나를 받으면 1 마이너스, 2개 받으면 2 마이너스, 이런 식이야. 됐어? 잘 봐봐. 그래서 얘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고 얘도 이렇게 8개를 맞춰가지고 완성을 시켰어. 그럼 누구의 전자 배치를 가지고 있니 지금? 헬륨. 그렇지. 문제에서 헬륨의 전자 배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물어봅니다. 얘는요? 얘는 네온. 얘는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가지고 있다. 이걸 매번 물어봐요. 문제에서. 이해되시겠죠? 자, 또 하나. 잘 보시면은 금속 원소들은 양이온이 잘 되는 것 같아? 음이온이 잘 되는 것 같아? 이게 뭐라고요? 양이온이 잘 되는 것 같아? 음이온이 잘 되는 것 같아? 양이요? 양이온이 잘 되려고 합니다. 그럼 비금속 원소는 그 무슨 이온이 잘 되는 것 같아? 음이요. 그쵸. 또 하나. 금속 원소는 양이온이 되는 과정에서 전자 껍질이 벗겨지니 안 벗겨지니? 벗겨요. 벗겨지죠. 얘는 안 벗겨지죠. 이해되겠어? 이런 게 이제 문제에 나온다. 그럼 잘 봐봐. 문제가 이렇게 나와. 봐봐. 실전 상황에서는 다음은 이러한 분자가 있다고 나와. A 2 플러스 이온이랑 B 마이너스 이온이 있다고 할게. 둘 다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야. 자, 너 잘 생각해봐. 여기서 이 2개라는 거는 2개를 잃어버렸다는 거지. 그럼 원래는 몇 개 더 있었을까? 2개 더. 그러면 총 12개네? 나그네죠.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지금 뭐지? 얘는 그 하나 더 했으니까 하나 얻었으니까 얘는 그거 그 플로리. 그렇지.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지. 자, 그럼 얘는 무슨 원소? 얘는 무슨 원소니? 얘는 그 할로젠 원소.
그럼 이제 할로젠 원소에 대한 특성을 주르륵 물어보겠죠. 얘 금속이죠. 금속의 일반적인 특성을 주르륵 물어보겠죠. 이런 식이라고. 됐어? 감 잡으셨죠? 좋았어요. 자, 그럼 이제 메모 좀 해보겠습니다. 결론. 금속 원소는 양이온이 잘 된다. 그리고 전자 껍질이 감소하죠. 맞죠? 네. 그 다음에 비금속 원소. 비금속 원소는 무슨 면이 잘 된다? 음이온 잘 되고 전자 껍질 잘 되고. 그렇죠. 훌륭합니다. 이제 좀 저랑 합이 좀 맞으시네요. 마음에 듭니다. 일정하죠. 전쟁 횟수가 들어가는 거지? 혹시 어려운 거 있었어? 지금까지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막 던졌을 때 제가 이렇게 막 던졌어요. 뭐가 좋을까? 이렇게 막 던졌어. 그럼 얘네가 몇 플러스 몇 마이너스가 될지를 좀 감을 잡을 수 있을까?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마이너스. 어떻게 알았어? 네? 어떻게 알았어? 외워둔 거야? 아니 외우는 게 그쪽으로 두 쪽어 하려면 3개가 더 필요하잖아요. 맞아. 그러면 3 마이너스. 7번, 8번, 9번이라는 걸 알고 있구나. 아 네. 그럼 여기는? 여기는 그 플러스 2 플러스. 좋아. 여기는? 얘는 이제 16번인가? 16번이야. 16번이면은 그 4 마이너스. 아니 근데 2 마이너스. 그렇지. 여기 17번이야. 그냥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고. 됐어? 그럼 다 봐봐. 얘네들 지금 전자가 총 몇 개씩 있지? 전부 다? 7에서 3 더한 거고 8에서 2 더했고 9에서 1 더했잖아. 네. 11에서 1 아, 뺐고 10개. 10개지. 그럼 누구의 배치? 그 네온. 네온의 배치. 얘는 누구의 배치일까? 아르고. 아르곤의 배치.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온다면. 아시겠어? 근데 물론 이렇게 아까처럼 그림을 이런 거 보여주면서 나오겠지. 됐나? 굿잡. 너무 훌륭합니다. 잘 따라오시네. 좋은데요? 이제 이해를 확실히 하면 잘 따라가는구나. 가능성이 보입니다. 좋은 성적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 현대고 시험 문제가 좀 최종적으로 다 공부하기 쉽다고 했잖아. 보통 1등급 컷이 97점쯤 되거든. 이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객관식 하나 틀리거나 서술형에서 1, 2점 정도만 깎여야 1등급이 나온다는 의미야. 다 맞아야 된다는 거지. 혹시 태어나서 다 맞아본 적 있어? 아니 저 초등학교 때 500만 다 500이었어요. 아 그래? 근데 초딩 때 너무 쉬웠잖아. 솔직히 왔잖아. 맞죠? 초딩 때 다 맞아봤구나. 그럼 이번에 저랑 빡세게 공부해가지고 좋은 성적 만들어 봅시다. 보통 1학년이 330명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서 상위 23%가 3등급이고 대충 환산해 보면 한 75명에서 76명 정도가 3등급이에요. 근데 아마 제가 알기로 남녀 다 합쳐가지고 11반, 12반 정도 되거든. 그럼 대충 70대를 이제 12를 나누면은 한 반당 상위 6명 정도가 3등급에 들어올 수 있죠. 생각보다 빡셉니다. 그 3등급 못 받아가지고 울고 불고 관두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 근데 이게 3등급을 받는 사람들의 자질을 확인해 보니까 가르쳐준 대로 다 받아먹으려고 열심히 노력한다. 그리고 질문을 굉장히 열심히 한다. 그리고 클리닉을 자주 온다. 이런 특징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럼 클리닉까지는 안 와도 되니까 복습을 잘하면 클리닉 올 필요가 없거든. 그거 좀 해줍시다. 아시겠죠?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네. 자, 2번 화학결합. 잘 나와 있니 거기에? 여기 거기서 내가 지금 칠판에 써주는 내용만 예쁘게 밀쳐서 따라오면 돼. 한번 보고 가자.
지금 제가 7페이지에서 화학 결합의 원리 했잖아요. 네. 첫 번째 줄 옥텟 규칙 밑줄 좀 쳐주세요. 바깥에 8개를 가지려는 경향성이 있다. 헬륨만 2개다. 그리고 그 밑에 비활성 일체. 헬륨, 네온, 아르곤이 있고 원자가 전자수가 0이고 화학적으로 반응성이 작고 화학적으로 안정하다. 다른 원소와 결합이나 반응을 하지 않는다. 이거 됐죠? 단원자 분자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냥 원자. 아까 내가 분자는 원자가 몇 개 모여야 되더라? 근데 2개. 보통 2개 이상이지. 보통 2개 이상. 예외 사항들이 얘네입니다. 그래서 아주 예외적으로 원자 1개만 있어도 분자가 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너무 안정하니까 굳이 결합을 하지 않는 거예요. 됐나요? 자, 설명됐고요. 이제 이온 결합 갑시다. 그래도 오늘 꽤 많이 빼고 있네. 좋아요. 자, 속성으로 가자고. 그 결합에는 총 3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처음 거 이온 결합 배우는 거고요. 이온 그 결합 때마다 되게 뚜렷한 특징이 있는데 그걸 짚고 가려고 하다가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빨리빨리 속성으로 갈게. 자, 우선 정의부터 해보자. 자, 항상 얘네들은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만나야 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었어? 금속 원소랑 비금속 원소가 다 외운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야 맞는다 이 말이야. 자, 쉬운 예시로 갈게요. 금속 원소는 나트륨, 비금속 원소는 염소로 할게요. 됐죠? 자, 다시 기억해보자. 얘 몇 플러스 이온 된다고? Na 플러스. 얘는 몇 마이너스 이온? 그냥 마이너스. 마이너스죠? 좋아요. 자, 둘이 만날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화학 결합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미리 다 옥텟 규칙이 만족이 돼 있어야 돼. 그럼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 얘는 아까 Na 플러스 될 거고 Cl 마이너스 될 거잖아. 양이온 되고 음이온 되겠죠. 그 플러스랑 마이너스 사이에서 뭐가 발생하지? 중성. 잡아당기는 힘이 뭐가 생기? 잡아당기는 힘이 뭐라고 그러나? 그게 인력? 인력이 발생하죠. 그래가지고 결합이 형성이 된다. 됐니? 자, 짚어줄게. 자, 얘는 여기서 이제 금속 양이온이 된단 말이야. 근데 Na 플러스라고 하는 걸 지금 스모 네가 외웠잖아. 네. 다른 원소들도 몇 플러스인지 다 외운 상태에서 문제를 풀면 좋아. 그리고 비금속 원소들도 비금속 이제 음이온이 될 텐데 얘네들도 이제 몇 마이너스 이온이 되는지 다 숙지한 상태에서 하면 너무 좋죠. 이해되시겠죠? 그럼 여기서 전자 몇 개 잃었어? 1개. 1개 잃었죠. 자, 제가 전자를 이렇게 표시할게요. 마이너스 이렇게 쓸게요. 전자가 중학교 때는 이렇게 표시하거든요.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그 일렉트론의 약자 그래서 2라고 쓰고요. 전자 1개당 1 마이너스니까 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마이너스 표시하는 거예요. 됐어? 그럼 여긴 전자를 얻었어, 잃었어? 얻었죠. 얻었죠. 딱 느낌 오지 않냐? 한쪽은 잃고 한쪽은 얻었어. 그럼 주거니 받거니 했을까 안 했을까? 했겠지.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됐나요? 그러면 정리할게. 이온 결합은 전자를 이동시키면서 결합을 하는구나. 또는 금속 양이온과 금속 원소가 전자를 잃고 비금속 원소가 전자를 얻어서 결합이 형성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옥텟 규칙이 만족이 됩니다. 이미 비활성 기체가 된 거야. 비활성 기체의 전자 기체가 만족된 거야. 옥텟 규칙 완성. 이 다음에 이제 서로 잡아당기기 시작하는 거지. 잡아당기는 힘을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잡아당기는 거잖아. 전기가 잡아당기는 힘이죠. 그래서 어려운 말로 전기적인 인력이다.
라고 부른다 이 말이야. 이걸 빨간색으로 쓰는 이유는 서술형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라서. 됐죠? 그리고 여기서 이온 결합 화합물이 형성이 됩니다. 자, 질문. 아까 화합물은 몇 종류 이상이 보여야 되잖아? 두 종류. 그렇지. 봐봐. 화학식을 이렇게 쓴단 말이야. 진짜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들어있지 않니? 됐죠? 질문. 제가 아까 분자는 비금속 원소들끼리 만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금속이 포함되어 있는 거 보여? 그럼 얘는 분자라고 할까 안 할까? 네, 분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만나가지고 전기의 합이 얼마가 됐니? 0이 됐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었다. 그리고 이놈들은 이제 분자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는 안 부르고요.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온 결합을 통해서 형성된 물질이다 라고 해서 이온 결정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있는 이 결정은 규칙적인 배열을 가지고 있는 고체 물질을 결정이라고 불러요. 그러니 정리하시면 이온 결합 화합물이 형성이 되면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규칙적인 배열을 가지면서 고체 물질이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해서 이렇게 쓴다는 거죠. 알아들 수 있어? 이해되죠? 좋습니다. 궁금하신 점?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럼 하나 더 물어볼게. 혹시 이런 거 본 적 있어? 아니면은 뭐 이런 거 본 적 있니? 네. 얘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 뭐라고 부르는지는 몰라요. 얘를 FE가 철이야, 철. 산소가 철이랑 만났지. 산화철. 산화철, 녹슨철. 잘했어. 옆에 거는 연마 80. 알고 있네. 연마 80이잖아. 자, 질문. 지금 앞에 여기 금속 들어가는 거 보여? 얘네들은 그러면은 이온 결합 화합물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결정이라 부르겠지. 그럼 분자라 부르면 돼 안 돼? 안 돼요. 여기다 그 문제에서 얘는 5원자 분자이다, 3원자 분자이다. 맞아 안 맞아? 아니요. 아니라고요. 됐죠? 그런 거 조심하시면 된다. 이해했어? 훌륭. 좋습니다. 좀 지치냐? 그렇게 지치진 않아요. 조금 몸이 되게 찌뿌둥해 보인다? 아니, 좀 심심하긴 해요. 몸이. 가만히 있어서. 내가 좀 속도를 빨리빨리 빼고 싶어가지고 필기를 하지 말라고 한 거라서 좀 미안하네. 자, 그럼 그림 한번 그려볼게. 다시 한번 확인해보자. 나트륨은 몇 주기 원소? 2주기. 정말? 네? 나트륨이 정말 2주기 원소였니? 3주기. 3주기. 전자 껍질이 몇 개? 3개. 3개. 자, 몇 족 원소? 1조. 그렇지, 잘했어. 그러면은 2, 8, 1 이렇게 들어있겠네? 네. 자, 염소는 몇 조 원소? 몇 주기 원소? 염소도 3주기. 3주기. 그럼 몇 족? 17조. 17족이지? 네. 그러면은 2, 8, 7이 들어있겠네? 자, 전자 이동한다고 했지? 네. 전자가 이렇게 이동합니다. 그리고 이거 벗겨지면서 드러나죠? 네. 그리고 하나 같죠? 네. 그럼 8 돼, 안 돼? 안 돼요. 8 되는 거 아니야? 하나 받았어. 8 되는 거예요. 껍질수 일정한데 전자계수만 늘었잖아. 네. 그럼 여기서 얘는 이제 Na 플러스 이온 되는 거고 Cl 마이너스 이온 됐잖아. 그럼 둘 사이에서 뭐가 발생할까? 인력. 그래서 인력이 발생해서 결합이 형성. 그림이 이렇다는 거야. 우리 교재에 나와 있지 않아, 그렇게? 이거 국유 결합? 7페이지라고 있는 거야. 7페이지 보시면 이런 그림 있죠? 이렇게. 뭐야? 이거요. 이게 지금 이온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 네. 전체적으로 플러스 이온이다.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이온이다. 맞니? 좋아.
자, 다음 주에 테스트 볼 때 네. 밑에 있는 거 테스트 보려고요. 이거요? 이온식이요. 이거는 괜찮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 그냥 안 외워도 그 약간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만 알면 풀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일부 몇 개는 좀 외워줘야 돼요. 이거 탄산이온이나 항산. 그렇지, 그렇지. 그런 것들. 됐죠? 자, 그럼 이번에는 2번 갑시다. 2번. 자, 화학식을 쓰는 연습을 할 건데요. 이거 하다 보면 수업이 끝나겠네. 자, 화학식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쓰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읽는 방법이 있어요. 쓰는 방법을 우리가 표기법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읽는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명명법, 이름을 몇 붙인다, 명명법이라고 부르거든. 됐어? 자, 이거 쓰는 거 보여줄게. 지금까지 쓸 때 뭐 먼저 썼니? 그 금속. 그지, 금속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비금속 썼죠. 네. 근데 읽을 때는 이거 어떻게 읽는지 알아? 무화. 뭐 염화 나트륨 뒤에서부터 읽잖아. 읽을 때는 비금속에서부터 금속으로 읽는 거예요. 됐지? 자, 이제 이름 붙이는 방법 알려줄게. 저기 뭐야? 금속 원소는 이름을 어떻게 붙이는지 알아? 금속. 금속 원소는 이름을 붙일 때 원소 이름에다가 이름을 붙이면 그냥 이온만 붙이면 돼요. 나트륨은 뭐가 되겠어? 나트륨. 마그네슘은? 마그네슘이요. 알루미늄은? 알루미늄. 알루미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비금속은 어떻게 하냐면은 소자를 빼고 무엇 화 이온 이렇게 읽어. 그럼 산소는 산화이요. 염소. 염화이요. 그러면은 플루오린 플루오린 화이요.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지. 됐어? 감 잡으셨죠? 네. 자, 요거는 아마 없을 것 같은데 7페이지 빈 공간에다가 지금 쓰는 거 메모 좀 해주세요. 이거 되게 애들이 못하는 내용이라서 연습 좀 많이 할게. 자, Na 플러스 이온이랑 Cl 마이너스 이온이 만날 거예요. 그러면은 화학식을 어떻게 쓸까요? NaCl. 그죠? NaCl이라고 쓰죠? 맞죠? 네. 그럼 이번에는 Mg2 플러스 이온이랑 Cl 마이너스 이온이 만났어. MCl 플러스. 여기 지금 전기적으로 중성이 돼야 되잖아. 이 말은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합쳐서 0이 돼야 되는 말이거든. 그러면 여기 지금 한 개당 2 플러스, 한 개당 1 마이너스잖아. 몇 개 있어야겠니? 2개. 그렇지. 그럼 여기는 한 개 있어야 되고 두 개 있어야겠지. 아 그럼 2의 MgCl. 근데 이제 쓰는 방법 알려줄게. 먼저 금속 쓰고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쓰고 아래 첨자로 작게 표시하는 거야. 이렇게. 아. 됐니? 괜찮아? 네. 근데 1은 생략이다. 네. 1은 생략. 자, 한 번 더 연습해보자. 네. Mg2 플러스랑 O2 마이너스랑 만나는다 하자. 몇 대 몇으로 만나니? 그러면 그냥 MgO. Mg5겠지. 그러면 1대 1이네. 네. 그래서 이제 Mg5 쓰면 되겠고. 자, 이번 좀 어려운 거 해볼게. 네. Al3 플러스랑 산소 2 마이너스. 그러면은 3분의 몇 개? 여기 2. 3이지. 3. 그 AL 2 5 3. 그치. Al 5 써놓고 2 쓰고 3 쓰면 된다 이 말이야. 됐어? 그럼 이제 연습은 좀 된 거네. 한 번 더 난이도를 올려볼게. 자, 이번에는 이렇게 그 원자 한 개가 이온인 경우 말고
원자 여러 개가 모여서 이온이 되는 경우 한번 해볼게. OH-이온 한 덩어리로 움직이는 거야 이게? 한 덩어리로? 몇 개 있어야겠어? 3개. 3개 있어야겠지. 자 그럼 여기서 쓸 때 어떻게 쓰는지 잘 봐봐. 이렇게 쓰면 맞을까 틀릴까? 안 맞나? 이거는 산소 한 개에다가 수소가 3개 있다는 의미야. 아 그럼 3을 2개나 붙여야 돼? 그렇지. 그럼 근데 구별하기 근데 여기다 이렇게 쓰면 좀 애매하잖니. 지저분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은 괄호로 묶어주고 이렇게 써주는 거야. 덩어리째 표시해주는 거지. 됐어? 자, 한 번 더 해볼게. 이번에는 Na 플러스 이온이랑 SO4 E 마이너스 이온이랑 해볼게. 몇 개 있어야 되겠니? 2개. 2개지. 자, 얘는 다원자 이온이야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죠. 그럼 그냥 이렇게 쓰면 되겠네? 네. 덩어리 준단만 이렇게 쓰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냥 쓰시면은 Na2 Na2하고 SO4 쓰면 끝나. 됐죠? 자 그럼 진짜로 마지막. 제일 어려운 거. NH4 플러스 이온이랑 SO4 E 마이너스 이온이 만났어. 잠깐만요. 이거 제가 혼자 한번 해볼게요. 알았어. 2 그러면은 2가 있으면 되잖아요. 2. 얘가 2개 있으면 되는 거잖아. 네. 그렇지. 그럼 어떻게 쓸까? NH4 묶어서 2하고 그렇지. NH4를 묶어서 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렇게 묶어가지고 괄호 쳐가지고 2 한다는 거지. 그 다음에 그리고 SO4 이렇게 여기 정답이야. 자 그럼 이걸 왜 연습했느냐? 시험 문제에서 이 괄호 표시를 애들이 안 해. 괄호 표시를 해야 할 때만 써야 되고 안 할 때는 안 써야 돼. 이해됐어? 혹시 은서라고 아니? 아니요. 뭐 어머니가 여기 소개받았을 때 어떻게 온지는 알아? 엄마 친구 소개받았다고 하는 아 그렇게 말했구나. 그렇구나. 됐어? 자 가자고. 그럼 마무리. 일반화 시켜볼게. 그럼 예를 들어서 A, M 플러스 이온이랑 B, N 마이너스 이온이 만나면은 지금 이게 되게 신기하게 잘 보시면은 이게 이렇게 크로스 돼 있는 거 보이냐? 부호 빼고 여기 있는 2가 부호 빼고 1로 들어오고 여기는 3이 부호 빼고 1로 들어오잖아. 여기도 그냥 들어오고 3 들어가고 여기도 그냥 들어오고 2 들어오고 부호 빼고. 그치? 그럼 여기는 그럼 얘 이렇게 일반식으로 쓰면 어떻게 될까 마무리가? 그러면은 잠시만요. AN BM BM 이렇게 쓰는 거죠. 네. 됐어? 그럼 잘 보시면은 이렇게 똑같이 만나는 경우는 1대1로 표시하죠. 네. 그래서 여기서 기억할 거 가장 간단한 정수리로 표기하는 거예요. 됐어? 여기까지 했으면 진짜 많이 한 거죠.
자, 궁금하신 점 딱히 없어요. 괜찮아요? 자, 그럼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풀지 말아야 될 문제를 표시해 줄게. 되도록이면은 꼭 앞에 거 충분히 다 공부하고 외우신 다음에 사세요. 그게 좋습니다. 17번 빼고요. 아직 안 배웠어. 17번은 아직 안 배웠고 21번, 21번, 22번 안 풀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25번 빼도 됩니다. 나중에 풀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리고 이제는 27, 28 풀지 말고 29도 27, 28 30번 풀지 마시고 29번은 푸는 거예요? 네네네. (32번) 풀지 마시고. 선생님 번호가 이상한데요. 그래요? 왜요? 이거 30이 있잖아요. 네. 30분 다음에 30. 아, 빡킹 그러네. 아, 수정해야 되겠네. 지금 말합니다. 그래서 저기 22페이지에서 32번 풀지 마시고요. 32번 어떤 32번이요? 22페이지에 32번. 22페이지에 32번 맞지 않나? 32번이 두 개가 있어요. 아, 그래요? 좀 봅시다. 얘를 풀지 맙시다. 아, 이 숫자가 잘못 들어갔구나. 망했네. 그 다음에 35번도 풀지, 3, 4, 5도 풀지 말자. 그 다음 거 그냥 다요? 세 개인데? 아니다, 그냥 한 30, 저기 22페이지까지만 풀어보세요. 22페이지까지요? 네, 아직 덜 배워가지고. 33, 34, 35까지? 여기까지 풉시다. 네. X 표시한 거는 진짜 풀지 말란 게 아니라 다음에 또 풀 거예요. 아, 네. 수고 많으셨어. 이제 집에 어떻게 들어가세요? 저요? 네. 저는 버스 타고 가야죠. 아, 어머니가 처음만 바래다